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렌즈뿐만 아니라 거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렌즈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렌즈와 거울의 상의 종류는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뭐 쓰냐면 렌즈 방정식을 쓸 거고요. 렌즈 방정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B는 플러스 부호인 돌입 실상을 얘기하는 부호가 있어요. B의 마이너스 부호는 정립 허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F의 플러스는요, 볼록렌즈의 초점거리처럼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의 초점거리는 플러스 초점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부호는 빛을 퍼뜨리는 오목렌즈와 같은 렌즈의 초점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78번은 볼록렌즈니까 초점거리는 일단 플러스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물체는요, 어디에 있냐면 렌즈로부터 30cm 떨어진 거리에 있어. 그랬을 때 물체의 상이 맺혔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실상 생겼어. 그랬으니까 P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렌즈로부터 60c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힌트 줬거든요. 이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얼마 나와? 20 나온대요. 자,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 20 나온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초점거리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꿀 거예요. 두 번째 상황. 이제 볼록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할 거야. 됐어? 자, 실제 물체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 거리를 나 그냥 A라고 놓을게. 이게 몇 cm 떨어진 곳인지 모르겠어. 됐어? 자, 근데 이것 때문에 허상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 허상이 생기는데 이 허상은 앞에 있는 실상과 같은 크기의 허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크기를 알아내는 건 배율이죠. 배율. 배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값 A분의 B거든요. 그러면 지금 A는 30이고 B는 60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 원래 물체보다 2배 큰 상이 생겼어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허상이지만 실제 물체보다 2배 큰 위치에 생겨야 돼. 2배 크려면 A보다 B 값이 2배 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를 A라고 놓으면 B는 이거의 2배이면서 허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2배 큰 상이 맺힙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B의 위치를 그냥 B로 놓지 말고 크기가 2배여야 되니까 A 위치에 2배 떨어진 거리니까 B를 마이너스 2A로 놓으면 문자가 줄어들죠. 됐어? 그래서 이걸 놓고 새롭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값, B값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A분의 1 B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자는 얘기죠. 그리고 초점까지의 거리는 아까 구했어요. 20분의 1 되겠어. 이렇게 하면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허상이니까 초점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몇 번 나올까요? 1번 10cm 나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가 278번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한 바퀴만 더 돌면서 질문 받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진도 나갈게요. 또 다른 질문은 뭘까요? 응? 알려니 얼른 푸대가 듣자.
사의 P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형성됩니다 라고 하는데 P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셨어야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가운데고요. P점은 어떤 곳이에요? 네. 자, 같은 파동에 도달하는 건데 여기에서 P가 P는 이 위치죠. 그림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검정색이 생겼죠. 보강이야 상승. 자, 여기서 빨간 레이저 포인트를 쏜 거거든요. 보강은 가만히 가고 있죠. 빨간색이 지네요. 그 다음에 상세는 빛이 없어지니까 검정색이 되는 거죠. 됐어? 그럼 P는 무슨 간섭이에요? 그럼 됐어? 그래서 P는 지금 상세 간섭에 위치해 있네요. 이런 얘기야. 자, D를 크게 하면 D를 크게 하면 여기서 D가 이겁니까? 자, 스크린에 D를 크게 하면 델타 X는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요 사이에 간격이 중요해요. 알겠지? 네,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중에 단색광의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에 회전하면 S1, S2의 위상이 같은 단색광에 도달합니다. 맞는 얘기. 그죠? 자, D를 2배가 하면 이 간격을 2배 크게 하면 델타 X는 2배 커집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식을 설명 안 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안다는 그래서 L분의 dx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크게 하면 D를 2배 크게 하면 그래서 어차피 파장의 길이 일정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파장의 길이는 이거를 2배를 크게 하면 델타 x는 이게 일정하려면 이거 2배 커지면 얘가 잡아줘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애를 2배를 하면 델타 x는 2분의 1이 맞는 거죠. 이런 얘기. 질문 다 했을까요? 요거는 한꺼번에 설명할게.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누가 질문이야? 왜요? 네, 김희기 맞아. 네. 286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286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네. 몇 번?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마 중 하나가 렌즈 방정식으로 렌즈 작동하는 문제였어요. 그 렌즈 작동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또 다른 질문들만 확인을 먼저 할게요. 자, 렌즈 작동에서 렌즈에서의 상의 종류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광학장치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가 있고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가 있었어. 이때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는 뭐가 있어?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에 뭐 있었어? 뭐 있냐? 뭐 있지? 볼로, 거울과 뭐 있어? 오목 렌즈 있죠. 자,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광학장치에서는 상의 종류가 하나밖에 안 생겨. 뭐 생겨? 뭐 생기냐? 축소대,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 그래서 렌즈로부터 물체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건 전혀 상관없어.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안 생겨요. 되겠어? 네. 자, 근데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가 있어요.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 오목거울이 있고요. 뭐가 있냐면 볼록 렌즈가 있어요. 자, 이때 생기는 상의 종류는 세 종류가 생기는데 그건 광학장치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에 따라서 상의 종류가 세 가지로 생겨. 그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여기부터 그래서 상의 종류 1번, 2번, 3번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치? 자,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상은 반드시 축소돼. 뭐가 생기냐? 돌이 실상 생겨요. 그치? 초점거리의 2배와 초점거리 사이에 있을 때는 확대돼. 돌이 실상 생겨요. 세 번째,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대된 정립, 허상 생겨요. 이해겼죠? 됐죠? 이렇게 상이 생길 거라서 상이 다양하게 생기는데 이 상의 종류, 이거 그리고 크기,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즈 방정식을 통해서 상의 종류 확인할 수 있고요. 상의 크기는 배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32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문. 여기 됩니까? 넘어가죠. 134, 135 질문 다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136, 137 됐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공통된 질문이 아까 칠판에 해드렸던 278번이 가장 공통으로 나왔던 질문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1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렌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했고요. 자, 그러면 빛의 성질 중에 반사와 굴절, 직진까지가 이해가 된 거고 그 다음이 빛의 성질 중에 네 번째 간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섭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는 파동하고요. 오는 파동이 있어요. 하나는 파동이 가고 있고 하나는 파동이 오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파동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걸 파동이 뭐 됐다 그러니? 멋진 말.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서로 중첩되면 파동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뭐가 바뀔까요? 간섭할 때 변하는 거 딱 하나. 진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진폭의 변화입니다. 그 진폭이 커지는 간섭은 반드시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간섭을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면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죠? 자,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오히려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상세 간섭이라고 해. 이거야. 그러면 파동 중에 진폭이 바뀌면 그게 우리는 어떻게 인지돼? 라고 하면 사실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소리의 뭐였니? 소리의 뭘까요? 소리의 크기. 됐어. 그래서 소리의 크기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더 작게 일어나는 간섭이 나타날 거야. 됐어. 그래서 소리의 크기 변화를 통해서 보강인지 상세인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빛이라면 진폭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빛의 밝기입니다. 밝기 변화. 그 중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더 밝게 보이는 위치가 생길 거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도 나타날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밝기 변화를 통해서 보강이 일어났는지 상세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됐어? 그 중에서 토마스 영은요.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과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 사이에 관계를 일반화시켜준 사람이다. 이 중에서 같은 위상끼리요. 처음에 마루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요. 마루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요.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돼서 파동이 전달될 때는요. 어떤 특정한 지점, 거기를 P라고 해. 거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각각 잴 거야. 그랬을 때 S1에서 P까지의 거리 재고요.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 거리 차이를 구할 건데 그 거리 차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할 거예요. 그 경로차가 아예 안 나거나 그래서 또는 한 파장만큼 차이 나거나 두 파장, 세 파장처럼 파장의 자연수 배율만큼 차이가 나는 모든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걸 확인해 주죠. 됐어. 그런가 하면 이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 2분의 남다, 가운데 2분의 3 남다, 가운데 2분의 5 남다처럼 됐어. 반파장의 홀수배인 모든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 예쁘게 수식으로 정리한 게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지점에서는 보강이 반파장의 홀수배인 모든 지점에서는 상세가 일어나고요. 이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강인 지점, 상세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값을 0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토마스 영입니다. 그래서 파동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파동이 만난다고 해서 다 간섭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파동끼리 만나야 되냐면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된다. 되겠습니까? 네. 동일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만날 때만 간섭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다른 애들은 만나봤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됐어? 그리고 아까 시연이가 물어봤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간섭을 했어. 그랬다가 헤어져. 헤어지면 진폭은 원래대로 돌아가니 아니면 보강의 상태를 유지하니?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날 때만 진폭의 변화가 생기고 헤어지면 원래 상태의 진폭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는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 중에서 140페이지 잠깐만 보고 가요. 140페이지 잠깐 보고 오시면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을 스몰 d,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을 스몰 d. 그래서 이중슬릿하고요 상이 맺히는, 그래서 무늬가 생기는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라지 L.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운데로부터 그 다음에 그 무늬까지의 거리를 델타 X.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파동이 퍼져나갈 때 그 파장의 길이를 남다 라고 한다면 이거 가지고요 나는 특정한 어떤 지점, 그 위치점을 우리는 P라고 하잖아요. 그 지점까지의 경로차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기에서 파장의 길이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 사이에 관계를 실제로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증명을 했어요. 토마스 영이. 그 토마스 영이 실제로 파장의 길이와 얘네들 사이의 관계, 거리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을 해 놓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건 사실은 물토 내용이랑 여기에서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에 문제들이 뒷부분에 몇 개가 나와서 그걸 질문하고 계셔서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중슬릿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시 그리는 것 뿐이에요. S1, S2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간격을 D라고 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이제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특정한 위치 P라는 위치까지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두 개의 빛이 만나서 간섭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가운데가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이 지점이 두 번째로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 사이의 숫자적인 관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은 칠판상에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광원에서 나온 빛들은 이제 평행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평행하게 가고 있다가 거의 평행하게, 완벽하게 평행하면 못 만납니다. 그쵸? 거의 평행하게 가고 있는데 살짝 각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리 가다 보면 얘네들이 결국은 뭐해? 만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가까워 보이지만 이 거리는 어마무시하게 멀어. 정확하게는 여기는 태양이야. 여기가 지구인 거야. 그래서 그만큼 먼 거리고 이 각도는 정말 눈곱 하나 차이만큼만 각도가 틀어져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거의 보기에 평행해 보이는 광선이야.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실험한 게 토마스 영입니다. 그거를 지면의 위치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과장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두 개의 빛은 평행하다. 거의 평행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상이 생기는지는 경로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경로차라고 하는 건 평행한 두 개의 광선에서 거리 차이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둘의 경로차야. 맞아? 이해돼요? 얘네들이 거의 평행하면 사실은 이렇게 평행하게 가고 있으면 이 두 선의 길이 차이는 사실은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거리 차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요.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델타 값이에요. 경로차.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요. 요 각도요. 요 부분의 각도를 내가 수선에 발을 내린 여기 요거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꼬맹아 잘 보면 여기는 수선의 발이니까 90도잖아. 그쵸? 여기는 90도고 이건 세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편이야. 되겠어? 네. 그리고 요 길이를 d라고 했으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차 세타는요. d 사인 세타로 보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d 사인 세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경로차라고 하는 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d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이중슬리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됐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자체도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인 거 보여? 그랬을 때 이 각도가 세타면 꼬맹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의 각도도 똑같이 세타가 된다. 닮음이라서. 그래서 조각도가 세타가 돼요. 그러면 d 사인 세타라고 할 때 이 사인 세타를 변의 길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변의 길이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맞아? 근데 이 사인 세타 값이 코딱지만큼 작으면 사실은 직각삼각형이 엄청나게 이 각도가 커서 세타 값이 크면 높이와 빗변의 길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 각도를 엄청나게 작은 코딱지만한 각도라고 친다면 사실은 됐어. 네, 여기에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를 대신에 밑변의 길이로 봐도 거리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우리 물리에서는요. 사인 세타의 세타 값이 엄청나게 작으면 이 값이 탄젠트 세타랑 같아. 우리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됐어. 수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쳐맞습니다. 물리에서만 이래요. 됐어. 각도가 코딱지만큼 작으면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은 같다. 우리 이렇게 봐요. 되겠어? 자, 그러니 사실은 빗변분의 높이 하셔야 되는 걸 밑변분의 높이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이 각도가 코딱지만큼 작으니까 밑변분의 높이 하겠다.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라지 L분의 델타 X로 사인 세타를 놓으면 돼. 거기다가 D를 곱한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차야.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차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S1부터 P까지의 거리에서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빼서 경로차를 구했는데 그 경로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L분의 D 델타 X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첫 번째 보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보강이면 됐어? 네.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뭡니까? 요거 첫 번째 보강. 됐어? 네. 0이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람다죠. 됐어? 자, 그래서 이때 이 간격 경로차가요. 한 파장의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맞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이 뭐냐면 람다는 L분의 dx야 라고 하는 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수식에서요. 이중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도 수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꼬맹이들이 몇몇 개의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 있는 문제 좀 볼게요. 요거 네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풀면서 가장 힘들어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식은 사실은 물투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는 들어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144페이지에 28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됐죠? 거기에 보시면 위에 있는 내용들 오는 가운데 중심점이고 각각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O인 지점에 보면 붉은색이 진합니다. 여기가 보강간섭인 지점이에요. 그쵸? 그리고 P인 지점을 보면 검정색입니다. 그쵸?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단색광이 단일 슬릿을 통과한 후에 회절하면 S1, S2의 위상이 같은 단색광이 도달했니? 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요 위상이 같은 애들끼리 도착했는지 여기는 마르가 도착했는데 여기 볼이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여기로부터 정확하게 가운데 5점 됐어? 5점은 경로차가 얼마입니까? 0이죠.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정확하게 뭐가 일어났어? 보강이 일어났어요. 됐어?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두 파워는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경로차가 0, 남다, 2남다, 3남다 이런 곳에서 보강 간섭이 정확하게 일어나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됐어? 자, 경로차가 0인 모든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위치가 오히려 상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됐어? 자, 이 위치에서 보강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S1과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거꾸로 이 위치에서 거꾸로 상세가 일어난다면 됐니? S1에서는 보강부터 시작해서 마루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S2에서는 볼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퍼져나가면 이 경로차인 이 지점에서 거꾸로 상세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거였어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면 경로차가 0인 O라는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두 개가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면 스크린의 P점에서는 보강이 일어났니? 아니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상세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D를 크게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의미가 있고요.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은 의미가 있지만 이중 슬릿하고 단일 슬릿 사이의 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강과 상세를 일으키는데 이 거리는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의 근거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D를 2배로 크게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D를 2배로 크게 하면 됐어. 자, 이때 델타 X가 2배가 되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람다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됐어? 여기서 파장이 그냥 일정한 애가 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D 값을 2배로 크게 한다고 해서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크게 한다고 해서 됐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2배 커지면 X값은 뭡니까? 2분의 1로 줄어야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5번은요. L을 2배로 하면 이라고 했어요. L을 2배 크게 하면 델타 X가 2분의 1이 되니? 라고 하는 거죠. 됐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L을 2배로 크게 했을 때도 파장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야죠. 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2배 커지면 됐어?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배 커져야죠. 그래야 일정해지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90번 볼게요.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파장이 2배, 2분의 1배인 단색강을 사용할 때, 자,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파장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대요. 자, 파장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인 단색강을 사용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찾으세요. S1, S2를 지나 5점에 도달하는 단색강의 경로차는 0입니다. 됐어. 파장의 길이가 2배가 되던 3배가 되던 여기는 경로차가 0인 건 맞죠? 정확하게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는 항상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했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P점에서의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지금 보시면요. 거기 P는요. 몇 번째 어두운 지점? 2번째 어두운 지점이에요.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2분의 3 남당이죠. 됐어? 여기야. 되겠니? 자, 근데 얘는 파장의 길이가 2였다고 치자. 그럼 얘는 경로차가 얼마인 지점이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경로차가 3cm 나는 곳이에요. 됐어? 이거야. 근데 파장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인대. 1cm야. 됐냐? 1cm가 되면 경로차가 3cm인 곳은 사실은 어디니? 파장 길이의 3배인 곳이죠. 됐어? 그러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델타 X가 2배가 되니? 라고 했는데 파장의 길이는 절반으로 줄여요. 자, 요거 D 똑같아요. L도 똑같아요. 그럼 파장의 길이를 2분의 1로 줄이면 X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로 줄어야죠. 2배가 아니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1번 볼게요. 그림은 이중슬릿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이 0.2mm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중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1m이고요. 스크린의 중심 O에서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위상으로 퍼져나갔겠죠. P까지의 거리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꼬맹아 거기 가운데 O를 보세요. O를 보시면 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폭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O예요. 진폭이 커진 여기가 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P가 어딘 줄 아세요? P는 그 다음에 여기를 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O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면 P는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경로차가 남다인 지점이에요. 됐죠? 자, 그랬을 때요. P까지의 거리는 3mm라고 치자. 5에서부터. 자, 이 실험에 사용된 단색광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남다는 꼬맹아 L분의 뭐라고? dx라고 집어넣어. 이 얘기야. 근데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거리 단위를 다 뭐로 맞춰야 돼? 미터로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볼게. 0.1, 0. 몇 미리? 0.2mm는 몇 미터로 바꿔야 되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단위를 미터 계산했더니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한번 해볼래요? 미터로 바꿔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산수 이런 것도 있어.
계산이 돼요? 아니면 해줘요? 됐어요. 채민 됐어? 네. 92번도요. 그림은 0의 이중슬리 실험에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것인데 S1, S2는 이중슬릿이며 점 P는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이고 Q는 두 슬릿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중심 O라는 거죠. 자, 중심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 거고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P점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3남다. 이 지점을 P로 봐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는데 키어 단일 슬릿에서 출발한 빛이 S1, S2에 도달했을 때 두 위상은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경로차가 0인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니은 S1, S2를 지나 P에 도달한 단색광의 경로차는요 2남다가 아니고 2분의 3남다예요. 자, Q는 서로 반대 위상의 파동이 만난 거니? 아니요, 같은 위상의 파동이 만난 거죠. 그래야 보강이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던 대부분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걸 뺀 나머지 중에 혹시 질문 있는지 받을게. 자, 142, 143에서 질문. 괜찮아요. 넘길게요. 자, 44, 45에서 질문. 네. 46 질문. 292번? 3번. 그림 가와 나는 0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두 슬릿 S1, S2로부터 스크린의 위의 점 PQ까지의 거리가 각각 단색광의 남다만큼 그 다음에 단색광의 2분의 남다만큼의 차이 나는 경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다만큼 차이 나는 곳을 여기서는 요걸 P로 보겠다. 그 다음에 2분의 남다만큼 차이 나는 여기를 Q로 보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요. P는 같은 위상끼리 만나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네 맞는 얘기고요. 자, 거꾸로 Q는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그림을 확대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상세 간섭이어야 되니까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니은 맞는 겁니다. 디귿 O로부터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 도달하는 S1과 S2의 경로차는요 라고 했는데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상세 간섭은 2분의 3남다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2분의 3남다만큼의 경로차가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요. 되겠어? 네. 자, 오늘은요. 시험을 거꾸로 보죠. 가장 끝나는 때에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요. 10분만 끊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오늘 시연이 하고 은교가 조금 일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도를 먼저 나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10분만 쉬었다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진도를 나가죠. 오늘은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0분만 끊었다가 갈게요.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너 얼굴 허영